오후장 들어서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증시 상승 마감 나왔고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가 삼성전자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에 힘입어서 잘 가고 있는데 다만 이번 주에는 FOMC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들이 조금 남아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는 쪽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본다면 반도체, 뭐니 해도 반도체 볼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의 GTC 2025를 앞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뭐 아무리 이재용 회장이 사직생을 언급했다 해도 장중 5%대 급등 나왔는데 과연 6만 원까지의 회복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난주에 뭐 미증시 내에서 반도체주 강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글로벌리하게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시장 이끌어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일단 후자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레거시 반도체 가격 반등과 함께 그리고 또 오늘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 2025 행사도 아직까지 이제 시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뚜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녹아 있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제 삼성전자로 좀 크게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아직까지 뚜껑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고 엔비디아 젠슨왕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가 관련된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 중반 이유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는 역시 반도체가 가장 좀 주목받는 섹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블랙 발열 이슈와 관련돼서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좀 더 확산이 된다면은 저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 주도하는 이제 소캠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그런 쪽에서의 이제 확산까지 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이번 주는 역시 뭐니 해도 반도체가 가장 그런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요. 일부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7만 1,000원까지 상향 조정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앞으로 상방 저희가 얼마나 열어놓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뭐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뭐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설비 투자도 많이 좀 활성화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래도 각각의 좀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결과치들이 조금씩 좀 나와주는 것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워낙에 좀 장기간 좀 눌려 있었던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참 의미 있는 그런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뭐 충분히 기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전에 59,100원 최근 2월 달에 고점이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서 일단 6만 원 선까지의 안착은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주요 지지 라인도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는 만큼 6만 원까지는 그래도 안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정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꼽아주신 바이오 보겠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품목 허가 승인 여부, 임상 결과 여부도 남아있는데 바이오 쪽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뭐 그 일정에 대한 뭐 분위기의 변함은 뭐 전혀 없는 부분들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초 이 반도체 중심의 이 쏠림이 있은 이후에 아무래도 3월 20일이면은 이제 목요일이고 또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금요일 정도에 우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초에는 이제 반도체를 중심한 테크 그리고 주 중반 이후에는 바이오 쪽으로 좀 더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좀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상대적으로 오늘은 사실 지수 대비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에 이런 이제 시판의 허가 여부를 앞두고 있는 3월 20일 날 앞두고 있는 HLB가 주가의 변동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면서 좀 주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HLB 관련 그룹주들의 그런 반등이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뭐 오늘 바이오가 비록 조금 놀림은 주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큰 거래 동반 없는 그런 좀 놀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에 주 후반에 겨냥한 그런 기회 요인으로서 한번 계속해서 좀 관심은 필요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후반 충분히 노려볼 만한 섹터 바이오 쪽
꼽아주셨고 HLB 관련한 그룹주들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가운데 오늘은 그래도 또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방산 쪽 볼 수 있겠습니다. EU 측에서 미 안보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그래서 현대로템이 또 신고가 나왔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또 신고가 나왔습니다. 방산주들 줄줄이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기울기가 워낙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유럽의 이러한 방산 재무장을 한다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유럽 내에서도 물론 분명히 그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유럽 내에서만으로도 이 재무장을 완성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납기가 상당히 좀 느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EU국의 여러 회원국이 같이 동반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 뭐 정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협상이 상당히 좀 장기간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그렇다면은 대안으로서 역시 납기 빠르고 가성비 좋은 국내 방산 업체 쪽으로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제 방산이 뭐 단기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적 또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단순한 기울기만 가지고 조금 이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그래도 실적까지 좀 같이 겸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그래도 좀 접근은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뭐 계속해서 이러한 그런 훈풍은 좀 추가적인 수주로서도 좀 나타날 수 있는 또 그런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방산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급등만큼 실적도 가파르게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울질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일단 아직까지 그 엔비디아 2025의 그 오픈 뚜껑은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태성이라는 회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역시 반도체 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긴 한데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 배정 유상 증자 물량이 지난 3월 11일 날 이제 그 상장이 되면서 상대적으로는 최근에 좀 주가가 지금 그 조정을 받고 있는 나름의 이제 그 수급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지금 판단은 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태성은 이제 국내 그 유리기판 국책 사업 업체로서 선정이 이미 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TGV 구멍을 뚫는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이 공정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뭐 현상들, 뭐 습식, 식각, 박리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연구하는 장비를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이 회사가 주로 이제 원래는 PCB, 습식 PCB 관련된 업체로서 기존의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그런 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들 회사들 다 유리기판 쪽에 사업 진출을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장비에 대한 발주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작년 7월에 지금 중국의 CATL의 이제 복합 동박 그런지 사업자 그런 사업자로서 선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했고요. 사업자 선정 이후에 증설을 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인터배터리 행사에서도 국내 동박 업체들 쪽으로 또 이제 수주 기대감까지 나타나는 그런 기사도 나온 바 있었는데요. 이런 쪽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의 그런 또 이제 그 기대감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3만 원 이하에서는 크게 좀 부담 없이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만 원 이하 지금 29,450원 지나가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 1차적으로는 지난 이제 증자 이전에 나왔었던 그런 강수에 4만 원을 한번 돌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4만 원을 1차 타겟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 저가였습니다. 27,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태성의 경우에는 연내에 천안의 신공장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 라인은 27,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3A 로직스를 안내를 해 주셨는데 바로 오늘 장중 7%가량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상승률은 9%가량 나오고 있는데 추가 전략은요? 예,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LPDDR에 관련된 그런 이제 업체로서 이제 NFC
칩에서 국내 유일한 그런 팹리스 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과 애플이 협력을 해서 관련 그 디램 개발 소식 전한 바 있었고 그날 또 상한가를 좀 안착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지난달에는 SK 하이닉스 역시도 관련된 이런 개발 소식이 좀 나왔을 때도 한번 주가가 움직임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동반 출자한 펀드에서도 지분은 이제 7%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지금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장 후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오랜 기간 좀 받아오다가 최근에서야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번 엔비디아 행사와 더불어서 이 소캠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화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의 기술적인 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1차로는 12,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최고점이 이제 15,000원 주면 안 되는데요. 그 수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기술적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갖고 15,000원까지도 저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오늘은 공략주로 태성을 주셨다면 지난번에는 피롭틱스 안내해 주셨는데 상승률은 26%대 넘어서고 있거든요. 추가 전략은요? 예, 일단 사실 피롭틱스는 워낙에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유리기판의 대장주다라는 인식들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다가 또 싱귤레이션 장비도 이미 공급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비 조력에서 한 발짝 앞서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번 행사에서 뭐 빠질 수 없는 그런 그 장비주라고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저는 뭐 어떻게 보면 편안한 선택지였고 저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또 하반기 상용화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선택지 피롭틱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갖고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하다 언급해 주셨고요. 무방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예, 제가 뭐 2시 반에는 항상 별다른 이변 없으면은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장에 대한 전략들, 주간 전략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역시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엔비디아, GTC 2025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중에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후장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군까지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GTC에 대한 수혜주 찾아주신다고 하니까 2시 반 무방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